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사로잡을 수 있다면 알아볼만 하시겠죠.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말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오랫동안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이 아무리 예뻐도 말을 잘 못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기도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예쁘고 조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며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권민창 저자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를 발견했어요. 상대를 배려하며 조리 있게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킬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대화를 할 때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달치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급속 충전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더 나은 대화로 기분 좋게 하는 현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 솔로몬은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한 슬기로운 왕이었죠. 이 솔로몬의 대화 방식 중 하나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하기였다고 해요. 보통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이런 대화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게임만 하니? 라고 하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민창이가 게임할 때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좋아. 하지만 민창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엄마를 더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어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잠깐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공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찍어 누르려고 하는 상사에게는 반감이 듭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조곤조곤 말해주는 상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세요. 전 민창님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저절로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아첨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배려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배려는 분명 내게 훨씬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대화법 두 번째는 센스 있게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영혼 없이 와, 대단해요, 멋지세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분과 만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와, 역시 최고,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이러면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이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진 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처음부터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칭찬하는 분들은 그 뒤에 뭔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에 대해 실망해서 픽 돌아서기도 쉽고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무작정 칭찬만 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상대방을 관찰한 뒤 그것을 토대로 센스 있는 칭찬 단 한마디를 건넵니다. 즉, 영혼 없는 멋져요가 아니라 오늘 그 패션 이미지랑 아주 잘 어울리세요 라고 한다거나 민창씨가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하고 센스 있게 그리고 은근히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무작정 오버한다고 해서 그만큼 칭찬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말 한마디가 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센스 넘치는 칭찬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므로 관심을 받은 상대방은 칭찬을 해준 나에게 더 고마워하고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명한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현명한 대화 세 번째, 인정해주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라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는데요. 매슬로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안정과 생계가 해결되면 필연적으로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이것을 채우고 나면 결국은 인정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보다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8년차 직업군인이에요. 이 말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공무원이라 편하겠네요. 일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덕분에 발 뻗고 편하게 삽니다. 감사해요. 설령 이것이 100% 진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대화란 정답이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대화란 정답이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요. 예전에 특히 사회생활을 하며 느꼈던 게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일이 잘못되었다면 꼭 범인 찾기를 했었거든요. 서로가 헐뜯고 헐뜯는 그 대화들이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꼭 사회생활을 할 때가 아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기분 좋으려고 대화하기보다는 어떤 게 정답인지에 저도 모르게 초점이 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에서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 품앗이를 하며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서로 윈윈 게임인 셈이죠. 만약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도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의 힘은 정말 큽니다. 나와 다른데도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내 의견에 대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아휴, 어렵다. 라는 말을 상대방이 한다면 그 대화는 불편해지기 쉽겠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의견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순간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인정의 한마디를 한다면 대화는 편안히 흘러갈 수 있겠죠. 그게 하나의 배려인 거예요. 대화를 할 땐 이런 작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 됩니다. 관심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현명한 대화는 거창하지 않고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투를 엿보았다면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를 알아볼게요. 저는 말투라기보다는 한 기술들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집중해서 봤던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 첫째, 완급 조절입니다. 여러분, 김창호 교수님 아시나요? 중저음의 목소리에 적당한 유머, 그리고 메시지를 끝까지 전달하는 힘이 좋아서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전혀 다른 감동을 줍니다.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강약을 조절하면서 유머스럽게 말씀하시고 빠져들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대화 방식에서 특히 돋보이는 스킬은 바로 완급 조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2초 정도 텀을 두는 거예요. 뜸을 들이며 사람들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집중한 후 나온 말에는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고 당연히 사람들 기억 속에도 더 남는 강의가 되겠죠. 이것은 강의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주변을 보면
속사포처럼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이와는 달리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말의 완급 조절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지 하고 잠깐 텀을 둔 뒤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상대방을 집중시키느냐인 거죠.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상대방을 집중시키느냐입니다. 그러니 말의 완급 조절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무조건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빨리 말하되 중요한 부분을 전달할 때는 2에서 3초 정도 텀을 더 보세요. 그러면 말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 두 번째는 명령조를 의문문으로 말하기입니다. 상사가 말할 때 이것 좀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미안한데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하고 훨씬 부드럽고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말을 들었을 때 뭐야 내가 네 종이야? 하고 반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정말 예의 바르게 기분 좋게 부탁하시네. 얼른 해드려야지 하며 자연스레 움직이게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저기요 수저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괜찮으시면 수저 좀 주시겠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젠틀해 보이고 멋져 보이겠죠. 말이 길어서 비효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 몇 마디 더해서 와 배우신 분이네 젠틀하시다 하고 느껴진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설령 오랜 친구라도 야 이것 좀 해라. 아 빨리 좀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편안함을 가장한 무례일 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런 말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존중받지 못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분명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섭섭함이 커져서 소중한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어떤 부탁을 할 땐 명령문이 아닌 의문문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말은 좀 길어지겠지만 상대의 마음을 그만큼 확실히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 세 번째. 쉽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자는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치 강사 이민호 대표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해요. 4살 된 라온이에게 요트의 속도 20km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라온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게 얼마만큼 빠른 거야? 라온이의 질문에 대표는 저거 그렇게 별로 안 빠른 거야 라고 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온아, 아빠랑 예전에 마트 갔을 때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돌았던 거 기억나? 그때 아빠가 좀 천천히 차를 운전했잖아. 딱
그 정도 빠르기라고 보면 돼. 이 대표의 말에 라온이가 바로 이해했다면서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스피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상위 0.01%만 지닌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IT 분야인 실리콘밸리, 금융 분야인 월스트리트, 자연과학 분야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까지 모든 분야를 통틀어 뛰어난 사람들은 정작 IQ나 성별이나 집안 소득에서는 기타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설명하는 습관이죠. 사업 설명을 청소 담당자에게 한다거나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 사업을 모르는 청소 담당자도 이해한다면 그만큼 자신들이 그 사업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알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명하면서 내 생각을 점검받을 때 우리의 능력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융합을 통해 지혜로운 통찰이 가능합니다. 결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성과 공감인 것인데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 말하는 건 쉽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책을 읽을 때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작가님이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관점대로 글을 쓰는 것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글을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독자를 한층 더 배려한 것이 느껴지는 글이 있거든요. 그런 글을 읽을 때 그 작가님이 다시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달력 좋고 가독성 좋은 글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관점에서 내 뜻만 전달하는 말을 하기보단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이 아름다운 배려는 상대방도 당연히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 3가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작은 실천인데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나를 만드는 것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민창 저자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냐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내 의견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알고 싶어서였어요. 사실 예전에는 하기 싫으면 단순하게 아니요, 하기 싫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솔직하고 단순하게 그냥 표현했거든요. 그게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솔직함이 누군가에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단호한 거절은 필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대화에 관한 책을 읽었었거든요. 요즘 한 서너 권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이 가장 읽기도 쉽고 전달력도 좋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하는 스킬들을 딱딱 제가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이끌어 가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